찾아가는 진료실입니다. 혹시 인터뷰 좀 가능할까요? 네, 좋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호흡기 건강에 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으셨을까요? 아, 네. 옆자리에 직원이 담배를 피고 돌아왔을 때 냄새가 남아있을 때는 저한테 호흡기 피해가 좀 있을까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 거군요. 예. 우리가 이제 보통 흡연이라고 그러면 이제 직접 흡연, 간접 흡연 얘기는 많이 듣잖아요. 근데 실제 3차 흡연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밖에서 담배를 피고 들어와도 그 담배 핀 사람이 머리나 옷에 남아있는 게 영향을 준다는 거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집에 아기가 있어요. 아기 옆에 담배 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아빠가 베란다에 담배를 피고 들어와서 아기 옆에 누워서 뽀뽀하고 자요. 그러면 그것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하신 것처럼 그렇게 냄새 나는 것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물론 직접적으로 연기를 들이마시거나 이런 것보다는 덜하겠지만 결국은 누적 효과라는 거거든요. 조금씩이라도 예를 들어서 이만큼 양을 10번 맞는 거랑 그 반을 20번 맞는 거랑 결국은 효과가 똑같은 거기 때문에 3차 흡연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아, 그 냄새를 좀 덮기 위해서 향수를 뿌리면은 좀 근데 문제는 그 냄새가 문제가 아니라 그 냄새가 있다는 건 그 안에 있는 물질들이 들어온다는 얘기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호흡기 건강에 향수도 별로 좋지도 않아요. 그 향수가 우리가 무슨 뭐 자연향 무슨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화학물질이거든요. 그거를 뿌리고 이제 환기를 하면 이제 호흡기로 많이 안 들어가지만 그게 이제 호흡기 들어가도 그것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난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죠. 그러면 이제 코를 막는 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결국은 들이마시는 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인공향이나 담배 연기나 이런 걸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제일 좋고, 마스크 쓰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인데 실내에서 마스크 쓰고 있으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생각을 해서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네네. 제가 옥상에 가서 쉬고 싶은데 이제 흡연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혹시 좀 안전한 거리가 있을까요? 그 흡연하시는 분하고 할 거리는 멀면 멀수록 좋죠. 아예 인간관계를 끊으시는 게 제일 좋죠.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이게 그 영향은 다 미쳐요. 영향은 미치는데, 그래서 우리가 미세먼지도 마찬가지고 요리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환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계실 때는 바로 옆에 안 있으면 이게 결국엔 이게 다 날아가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미치진 않겠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담배 피시는 분이 있는 데를 안 가시는 게 제일 좋은 거죠. 특히 흡연 공간에는 요즘은 이제 흡연 공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가능하면 안 가시는 게 제일 좋고요. 만약에 옥상에서 쉬고 싶은데 자꾸 담배 핀다, 그러면 이제 사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옥상에 담배 못 피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아, 네, 교수님. 저희 출근길에 급해서 막 뛰다 보면 숨 쉬다가 목에서 피 맛이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혹시 그거는 왜 그런 걸까요? 피 맛이 어떤 맛인가요? 그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점막이 말라서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숨을 쉴 때 코로 쉴 수도 있고 입으로 쉴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코로 쉬는 게 훨씬 좋은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코는 이게 보기에는 그냥 구멍만 이렇게 뚫려 있는 것 같아도 그 안에 보면 라지에이터처럼 주름이 많이 가 있어요. 그래서 공기가 들어오면 가온 가습을 해줘요. 따뜻하게 들어오고 습도를 높여줘서 숨을 쉴 때 훨씬 더 부드럽게 해주거든요. 근데 이게 막 끼고 그러면 호흡이 빨라지고 차고 건조한 공기를 막 들이마시게 되고, 특히 코로 안 쉬고 입으로 막 쉬게 되면 점막이 싹 말라버립니다. 그럼 그거를 이제 우리가 혀가 느꼈을 때 좀 약간 쇠맛이나 피맛 같은 게 느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상한 건 아니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주의하기 위해서는 이제 차고 건조할 때 너무 빨리 뛴다거나 뭐 급하게 숨을 쉬거나 이런 거를 좀 주의를 좀 하시고, 숨 쉴 때는 가능하면 이제 코로 숨 쉬려고 노력을 하시면 조금 덜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물도 많이 드시는 게 좋고요. 아, 네, 그렇군요. 하나 더 질문이 네, 있는데 말씀하세요. 혹시 지하철 타거나 이렇게 회의 중에 갑자기 기침이 막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데 혹시 그때 멈추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기침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연구도 많이 하고 해봤는데, 기침을 멈추는 제일 좋은 방법은 사탕을 물고 빨아 드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사탕이 중요한 건 아니고, 네네. 보통 이제 단맛이나 꿀 아니면 민트향 이런 게 훨씬 도움이 된다 연구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탕을 갖고 계시다가 너무 긴장을 하면 오히려 기침이 많이 나거든요. 네. 사탕 하나 물고
깨물어 드시면 안 되고요. 아, 네네. 서서히 이게 빨면서 이렇게 조금씩 삼켜주면 그게 기침을 억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네네. 그런 팁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꿀팁입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강한 요일의 앨리스 대표 앨리스입니다. 네, 저희 회사에서 건강 관련한 여러 가지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은 호흡기 질환에 대한 영상 저희 회사에서 한번 좀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폐암 조기 진단 캠페인 중에 폐암 제로라는 캠페인도 있습니다. 최근에 저도 알았는데요. 비흡연 여성 중에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 이제 폐암의 조기 진단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일반 CT로는 또 촬영이 잘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폐암 조기 진단을 위해서 저선량 CT를 찍는 것을 많이 알리는 그런 또 좋은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여러 분들의 좋은 질문, 호흡기에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한번 좀 답변을 드려봤는데요. 앞으로 건강 습관을 개선하고 좋은 건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건강한 요일의 앨리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